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평론, 영화, 뭐 문학,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는 해봤는데 만화는 처음인데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를 갑자기 느닷없이 주절주절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어느 날 밤, 지금 오늘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날 밤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제가 실제로 본 거는 거의 30년 다 된 다른 평론이랑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여러 번 봤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 정도까지 연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대까지도 여러 번 봤고 소장하고 있진 않고 우리 때는 만화가게나 만화책 대여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봤는데 뭐가 좀 떠올라가지고 지금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고 이 평론은 주절주절 그런 평론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입체적이고 다른 뭐 글이나 말로 된 슬램덩크 이런 여러 뭐 책도 있고 하던데 그런 거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이제 조금 제가 좀 남기고 싶은 것까지 가는 길이 이게 뭘 하나 지금 오늘 남기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슬램덩크는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점 책방 있죠. 학교에 참고서 같은 거 이제 부교재 같은 거로 뭐 하면 이제 그 바로 앞에 서점에서 이제 팔았는데 거기에서 슬램덩크도 줄 서서 샀죠.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그 단행본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이 슬램덩크는 언제 나와? 한참이 지나고 나와서 슬램덩크가 탁 나오죠. 강백호, 파울. 근데 왜 지금 슬램덩크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제가 그거를 처음 보던 시기가 제가 딱 그 시기이기도 했고 그 등장인물들이랑 같은 나이의 시기이기도 했고 이제 벌써 강백호도 이제 중년 아저씨가 됐겠지. 근데 제가 만화를 가장 나는 만화가 슬램덩크고 우리나라 뭐 이연세 선생, 뭐 허여만 선생 또 고우영 선생 만화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슬램덩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제가 중학교 때라면 드래곤볼, 그 다음 이제 뭐 슬램덩크, 그리고 일본의 뭐 대단한 애니메이션들이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때는 이제 개방이 전면 개방으로 이제 되면서 뭐 우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한류가 이제 쫙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 문화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컸었고 지금은 한류가 다 뭐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뭐 아이돌이고 웹툰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일본이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드라마고 이런 거 다 그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좀 대단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일본이 그 정도의 애니메이션과 망가의 그 정도의 그 저력을
답보 상태 정도 그런 명작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한류도 이게 잘 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뭔가 새로워지고 이런 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한류 이제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적인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드라마가 됐건 아이돌 이런 그 우리나라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뭐 대단하긴 하죠. 대단하긴 한데 이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답보 상태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언제 또 기울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일본의 망가 그리고 만화를 망가라고 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진짜 깊이가 있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데 뭐가 남아. 그 남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기다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서로 진짜 길었네. 자, 강백호. 이제 그 시작은 이렇죠. 강백호가 최소연한테 반한 거야. 물론 오빠는 이제 막 완전히 우락부락 고릴라가 있고 막 하지만은 최소연이 이뻤지. 그러니까는 이 최소연이 강백호를 보고 키가 크네. 서태웅 선수만 하네. 농구를 하냐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농구를 해야겠구나. 나한테 뭐 봄이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오래전에 했던 그 장면들이 여러 번 봐서 그렇기도 하고 기억이 나요. 이 심각 버전 있고 코믹 버전 있잖아요. 그 얼굴 그 이렇게 비례 같은 게. 그리고 농구적인 그런 면에서 전 농구는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룰도 아직도 잘 모르는데 농구 선수가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아주 그때 농구 붐이 굉장했거든요. 친구들도 농구 되게 많이 좋아하고 또 그때 당시에 기아에 연고대가 막 도전을 하고 막 그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현주엽, 서장훈, 문경훈, 우지원, 전희철 뭐 그러니까 허재 강동이 이충이 이런 그 전통적인 아주 그때 당시에도 날리던 농구 대통령 뿐 아니라 진짜 강백호 같은 막 현주엽이 막 그 링 막 깨뜨리고 막 그런 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기아랑 현대랑 그걸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와 봤는데 그 박진감이 역시 실제 관전은 실제 보니까 좀 차이가 뭐냐면은 TV에서 볼 때는 TV에서도 이제 막 우지원이나 문경훈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서태웅, 뭐 정대만, 막 현주엽 그리고 이제 뭐 서장훈 해가지고 채치수 막 이렇게 다 별명 붙이고 막 그러던 그런 시기에 그게 나왔고 뭐 마지막 승부 막 그런 것도 뭐 그 조금 이제 나오고 했는데 농구의 열풍이었고 강백호라고 하는 캐릭터, 서태웅이라고 하는 캐릭터, 또 켄터키 할아버지 안 선생님 이런 게 나오는 명작이죠, 명작. 진짜 재미있고 그 재미있는데 그게 그냥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재미뿐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자, 농구를 잘 모르는 제가 농구 말고도 할 말은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저만의 시각으로 이제 좀 보자면은 이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는 20몇 권인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미완 비슷하게 이렇게 이거 미완이네. 2부는 언제 나오지? 그랬더니 그 작가가 30년 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0년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완결이죠. 미완으로서 완결하는 명작이고, 과정이 결과보다 더 빛나는, 어, 아주 걸작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좀 고우영 선생 만화 재밌게 되게 많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램덩크를 너무나 좋아했고, 지금도 그때 되게 여러 번 봤는, 그 대여하는 곳에서 보고 만화방에서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장면 장면이 생생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강백호라고 하는 놈은 거기 통틀어서 싸움은 거의 제일 잘하지 않을까. 한 2등은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하죠. 문제하고 뭐 체격 조건도 좋고 운동 능력도 다 좋아.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그런 게 그 싸움 쪽으로 잘못 그 길을 들면은 이제 반대 경우에 뭐 만약에 강호동이 씨름을 안 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갔으면은 통일을 했겠죠. 그럼 이제 강백호도 이제 그렇게 있다가 농구로 와서 농구에서 그 결말이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말이 그때 우리나라에 만화들도 많이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막 제작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내 애니메이션이다 뭐 해가지고 뭐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다 했는데 일본이랑은 진짜 갭 차이가 굉장히 났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안 했으면 어떻게 끝났겠어. 북산 우승 강호동 슬램덩크 탁 꽂으면서 그러면서 끝나지. 아무런 여운 없이 그때 당시라면. 지금은 우리나라 뭐 영화고 드라마고 굉장히 잘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그런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좀 경직되어 있던 그 시기 아직까지 그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직되어 있던 시기죠. 경직되어 있었어. 진짜로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놔두면 잘 되는 것 같아. 놔두면. 그 군사정권에도 군사정권 그 하에서도 아주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런 만화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게 진짜 한류 터져 나오고 막 하는 거는 90년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역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랑 맞물려서 나오는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었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또 재미가 진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하면서 외국 친구들 보면서 유럽이나 남미 쪽에 일본 문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망가 이런 거를 매니아층이 많더라고. 젊은 층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층들은 한류 이런 영향.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그 외국 그 젊은 친구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일본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있어요. 근데 그럴만 해요. 그때 당시에 일본 문화는 뭐 하나의 그 상징이란 말이죠. 그 이를테면은 뭐 소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니의 그 워크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토요타가 나오고 혼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망가나 애니메이션이 아주 그 세계적인 그 어떤 반열에 이렇게 오르고 근데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만화인데 너무나 그 깊이도 있고 뭐라 이 깊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봤을 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강백호라고 하는 캐릭터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그 진짜 이제 저희가 그 삼국지연의를 나가는 그 쓰듯이 각각 캐릭터들을 다 살려서 토지에서 박경진 선생이 각각 캐릭터들을 그렇게 살리듯이 그 작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의 그 생각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강백호는 그런 뭐 신체 조건도 좋고 또 농구는 몰라. 그래서 엉뚱한 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드리블 연습 막 하고 그 최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하고 뭐 공 이렇게 휙휙 돌리는 거.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해. 그렇게 하던 도중에 어떤 일이 진짜 좋아합니다. 뭐 이런 그 대사를 쓰잖아. 뭐를? 농구를. 뭔가에 진짜로 설렘, 열정.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재밌게 보고 한 20대 때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는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 20대 때까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진짜로 농구를 좋아한다는 거야. 진짜 좋아한다는 거야. 그 열정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걸 켰는데 거기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있죠. 검색하시면 그거 다 나오지만 몇 사람만 좀 들어볼게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전면 개방이 안 되고 그런 다 물밑으로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다 물밑으로 들어오던 때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도 다 이름도 강백호, 서태웅, 정우성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정우성이 이제 아스팔트 사나이 막 그런 거 나오고 막 하는 그런 시기니까 막 데뷔했을 때 졸라 잘생겼을 때 그죠? 근데 그럴 때 뭐 북산이라고 하는 이제 찌끄레기들이 모이는 학교야. 북산의 멤버 중에서는 서태웅을 빼놓고는 서태웅이 이제 북산에 왔어. 서태웅은 좀 난리던 애거든. 근데 북산에 왔고 나머지는 다른 그 해남도 나오고 뭐 이름이 다 생각이 나. 그 하여튼 제일 잘하는 데는 산왕이죠. 산왕. 사냥은 이렇게 뛰는 거고 산왕공고인가 거기가 이제 일본의 최고고 이제 한 조그만 현에서 이제 북산이라고 하는 찌끄레기 학교에서 서태웅 하나 정도가 이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애고 걔는 이제 막 나는 미국 NBA 진출할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애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좀 뭐 신체 조건도 괜찮고 또 운동 센스나 뭐 이런 것도 다 괜찮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노력파야. 유일하게 중학교 때 좀 날리던 애가 정대만인데 정대만은 이미 이 주먹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놀기 시작해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고 그러던 상태야. 그리고 거기에 안 선생님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이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걸 그때 그렇게 왜 이렇게 재밌게 봤나. 지금은 내가 왜 갑자기 이걸 켰냐면은 제가 맨 나중에 얘기할 어떤 한 대사 때문에 그런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게 중년 이상도 알지만 젊은 층들도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했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 뜨거운 코트를 만나 이 노래만 알지. 박상민이 부른 거. 근데 이 안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야. 일단 국가대표지. 일본 국가대표지. 그리고
강백호를 농구인으로 만들잖아요. 농구를 사랑하게 만든다고. 조금만 방향만 잡아주면은 얘는 막 기대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2만 번 쏘라고 하는데 2만 번 쏴버리니까. 왼손은 도울 뿐. 그리고 서태웅은 눌러줘. 왜냐면은 이거 그래, 입체적으로 갑시다. 일본에 지금 현재 유타라고 하는 선수가 NBA 진출해 있죠. 그리고 그 선수가 굉장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일본 선수 뭐 이렇게 진출 이렇게 조금 하고 하긴 했지만은, 동양인이 NBA에서 누구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우습게 그냥 생각하는 야오밍이 실제로는 동양인 중에서는 NBA에 성공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야오밍이 대단한 선수예요. 중국이고 일본이고를 떠나서, 한국이고를 떠나서. 실제 기록이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가도 몇 경기 못 뛰고, 유타 선수가 신장도 좋고 그리고 몸 엄청 노력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30년 전에는 그 만화에 거의 NBA 수준의 막 그런 묘사나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농구적으로 굉장히 잘 그렸지. 이 사람 농구 선수니까. 저는 룰 같은 거 잘 몰라요. 강백호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렸어요. 안 선생님이 서태웅 같은, 어쩌면 서태웅보다 더 잘했던, 더 조건이 좋고 했던 그 친구가, 나는 여기 일본 좁다, NBA 간다 해서 갔어. 갔는데 일본에 진출했던 그런 선수들도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안 풀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런데 30년 전에 그런 것을 그려냈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일본 선수가 NBA에 가가지고 완전히 잽도 안 되는 그걸, 거기에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교통사고로 그 제자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선생은 서태웅을 콱 눌러줘. 너 윤대엽한테도 안 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엔 또 이제 내가 지금 말했나 안 말했나? 연고전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문경원이 뭐 누구다, 뭐 우지원이 뭐 서태웅이다, 뭐 서장훈, 뭐 최치수, 뭐 현주엽, 뭐 장난 아니었거든. 그리고 이제 켄터키 할아버지가 원래는 무서운 할아버지였거든. 무서운 젊은 감독, 최희양 감독. 우리 삼촌이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최희양 감독이 선배고, 이제 저 서장훈, 현주엽이 후배고 이제 하단 말이에요. 뭐 우리 삼촌이 또 동문회장 뭐 이런 막 드럼 치고 막 조금 했던 분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다 저 하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농구도 우리나라에 그때 되게 붐이었고, 농구가 이 기아 같은 그런 허재 대통령이 있는 그런 곳이 뭐 연고대하고 막 쩔쩔, 그리고 연대가 전력상으로 기아나 고대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이제 최양 감독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마치 켄터키 할아버지 머리 삐쩍 섰을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안 선생님도 그렇게 하다가, 제자가 그렇게 미국에서 제자를 보내고 서태웅이를 가라앉히면서 넌 일단 일본 최고가 되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일본 최고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게다가 북산이 우승이라도 해야 그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천하관은 고대부터 동천황이 서천황에게 사신을 보내요. 일단 쿠사리 맞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일본에게 천하는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저 위쪽 그 쿠릴 열도에서부터 밑에 이제 오키나와 이쪽까지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뭐 고대에 회회아비도 왔고 또 서량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일단 이 자체로도 위쪽은 전형적인 동양인이 아닌 모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밑에는 그 오키나와 거기는 가라데 나온 곳이고, 가라데, 오키나와테, 태권도 역사할 때 제가 했던 거 있죠. 게다가 데지마를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 그 이전에 포르투갈, 스페인 다 왔었거든. 그 중에서 일본 왔다 갔다 하던 중에서 일부 온 게 하멜이라든지 벨트브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 표류기라고 하잖아.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표류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탈출해버린 거야. 박연은, 벨테브레는 박연으로 정착을 하고, 그건 제가 네덜란드와 하멜 그 편에서 얘기했던 그건데, 그래서 데지마라고 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쫙 퍼져가지고 일본은 보면은 이목구비라든지 이런 게 동양적인데, 동양이니까 당연히 동양적이면서 뚜렷하고, 또 남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나 중국 다른 아시아권에 비해서 수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혼혈이 영향이 수백 년 동안 꽤 있었던 거거든. 이 조슈사츠마 이쪽으로는 많이 그게 그 유럽 쪽 영향이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아직도 지금도 보면은 그게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천황이 서천황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외에서 일본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고 나서도 이제 뭐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가라고 하는 귀족 세력이 있지만은 이제 헤이안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무라이 시기가 되면서 전국을 통일을 하는 것이 천하통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마쿠라가 있고 무로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풍신수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에야스가 이제 그걸 넘겨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천하통일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천하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NBA 점령하고 이런 것이 현실감도 없지만은 사실 거기까지 갈 생각이, 일본 만화의 일본의 그 문화적인 뭐라고 합니까, 밑바탕에 깔려있는, 역사적으로 깔려있는 거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천하제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하장사랑 똑같은 거지. 강호동 이만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만기 강호동 선생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게 천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도상에 그 등장 인물들이 뭐 이를테면 송태섭도, 내가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가드 엄청나게 잘하죠. 노력형이고. 그러니까 정대만이랑 처음에 제가 대학 때 이제 장발 이제 이었는데, 이제 면도를 하면은 누가 정대만 이래. 제 별명은 정대만이 아니라 외국의 성인이나 아니면은 마른 임꺽정이었는데, 정대만 이러면 옆에서 에이 정대만이 아니라 정대만한테 맞은 애. 정대만한테 맞은 애도 장발이었거든. 근데 이제 정대만은 잘생겼고 맞은 애는 못생겼어. 근데 내가 이제 정대만이 아니라 맞은 애라고. 그 정대만이는 잘하는데 안 선생이
국가대표야. 국가대표 출신이야, 안선생은. 그리고 또 최고의 그 대학팀도 했었고, 최희양 감독처럼. 근데 찌끄레기 북산 그걸 온 거야. 왔는데 보니까는 쓸만한 애가 정대만이라고 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중학교 때 날렸어. 근데 이제 놀기 시작을 하니까는 막 쌈박질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걔를 다스리는 게 최희양 감독 스타일. 최희양 감독 무서웠다고 하거든요. 아주 생생한 증언을 제가 삼촌한테 듣고 했죠. 근데 그 원래 이제 그 켄터키 할아버지도 무서운 할아버지잖아요. 갑자기 그 옛날 그 오버랩 되면서 나오는 이렇게 머리 쓴 그런 장면들이 삽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막 버럭 소리 지르면 만화책인데 소리가 들려 나는 호호호호 이런 소리가. 근데 거기서 정대만을 야 정신 차려 뭐 이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을 때 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서태웅은 눌러줘. 왜냐하면은 일본 먼저 해라. 일본 먼저. 일본에도 너만한 애는 수두룩하다. 실제 일본에서 짱 있는 정우성으로 이제 나온 그 짱도 미국 가서 쪽도 못 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천하를 통일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거기에 북산에 어쨌든 천재형은 없어. 실제로 보면 다 노력형이야. 실제로는. 근데 조건이나 잠재력이 강백호가 굉장히 월등한 걸로, 뭐 로드맨을 저기로 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이제 다 옛날 얘기죠. 근데 강백호 하나만 이제 좀 잠재력 면에서 이제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사실 그 강백호 키와 몸무게로 그런 정도의 슬램덩크가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좀 어렵겠죠, 그죠? 그 만화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한 187로 시작을, 188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제 더 크지. 그리고 몸무게도 한 80, 90 뭐 이 정도 사이. 현주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도 상당히 나가고 파워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탁 덩크로 링 금가게 만들었잖아요. 실제 보면 힘이 그냥 느껴져요. 실제 거기 가서 딱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코트가 그렇게 넓지 않고, 저는 이제 고대하고 기아하고 봤는데 제 친구가 자꾸 욕을 해가지고 기아 벤치에다가 한기범 선수한테 걔는 기아 팬이었거든. 저는 고대를 응원했고. 근데 이 강백호가 이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농구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 열정. 그러다가 안 선생은 각각에 맞게 잘 그걸 해줘. 그래서 강백호가 진짜로 좋아할 때 진짜로 필요한 거 딱 한마디를 해주는 거야. 드리블 해라. 그다음 뭐 공 돌리는 거 해라. 그다음 뭐 해라. 그다음 뭐 2만 개 써라. 하면은 강백호는 하다가 거기에 빠져든 거야. 빠져들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덩크 같은 건 뭐 그냥 해버리니까, 슬램 덩크를.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짜 찌끄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팀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그 안에는 그 일본 문화상 그 천하라고 하는 게 일본 열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만화는 그 열도조차 통일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미완 같은, 그 미완이기 때문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변덕규였나? 이 농구를 이제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다음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요리사가 되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일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사강까지 막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다가 이 볼에 대한 열정, NBA에서처럼 공이 선을 나가도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잡은 다음에 넘기면은 그게 아웃이 아니니까 막 그런 거를 막 미친 듯 리바운드를 점령해라. 리바운드, 브로킹 막 탁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아, 갑자기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나네. 근데 리바운드 왕이지. 거기에다가 점프력이 엄청 좋으니까. 그리고 하는데 이 공도 진짜 완전히 나갈 만한 것도 그냥 점프 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등 쪽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등 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운동 생활을 접는 경우도 많고 한단 말이죠. 신경이 다 모여 있고 하니까. 뭐 전신이 그냥 막 마비가 올 수가 있고 막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선생은 켄터키 할아버지가 이제 호호호호 하면서 하던 할아버지가 지금 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강백호가 맨날 할아버지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감독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였을 때인가요? 저는 지금입니다. 딱 하는 거야. 소름이 끼치는 거지. 그때 고등학교 때 강백호도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나하고 동갑일 거야 걔가.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그리고 계속 재밌게 이어져서 가니까 중간중간에 코믹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작가가 참 아주 그 재미와 예술성과 철학과 이런 그런 깊이가 굉장해가지고 너무나 재밌어 읽으면서. 그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안경 선배 나오고 막 하잖아요. 송태섭 하고 송태섭도 막 계속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극을 받고 최소연 것처럼. 근데 최소연에서 진짜 농구로 이제 미치는 거야. 그때 진짜 농구 열풍이었거든. 진짜 우리 친구들도 막 그거 덩크슛 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근데 저는 지금입니다 다 하는 거야. 근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그게 제가 열정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체에게 살아있는 지금 순간. 국가대표가 뭐 어떤 분야에서 아주 끝판까지 가는 막 성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순간을 뽑을 때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과정 그 순간 그 자체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스스로를 다 던질 수 있는 뭔가를 향해서, 열정을 향해서, 설렘을 향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진짜 멋있는 거는 다 패야지. 그 경기를 이기고. 그 경기를 이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연속이 거기에서 뒷부분에 나는 긴장도는 사실 풀어지더라고. 등장인물도 많고 뭐 정우성 나오고 막 할 때부터 나는 농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뭐가 참 기억에 남냐면은 서태웅이가 이제 워낙에 그래도 북산에선 최고잖아. 그러니까는 몰리는 거야 다 수비가. 근데 강백호는 맘막지. 슛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남 모르게 계속 연습을 했지. 왼손을 도울 뿐. 그 유명한 그거잖아. 갑자기 서태웅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싹, 그 둘이 앙숙이잖아. 옥상에서 한번 날려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최소연한테 막 했잖아. 근데 이로 주는 거야.
주는데 거기에서 슬램덩크를 탁 내리꽂으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산왕이라고 하는 걔네들은 엄청나게 센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그거를 뚫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냥 기본 슛이야. 왼손을 돌 분을 이걸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이파이브를 명장면 한 다음에 뭐야 하고 휙 돌아서는 거.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완전 주절주절인데 그게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읽은 만화인데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건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에 헌신할 수 있다면은 그게 소름 끼치도록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멋진 순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유 주절주절 이렇게 했습니다. 요약 없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힘들어가고.